근데 여기서도 과격하게 많이 오른 애들은 좀 빼고 좀 적절히 오른 애들만 이제 계속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격히 많이 오른 애들은 필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과격하면 인생의 정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백테스트를 주구장창 했으니까 이제 전략들이 좀 나와야겠죠. 이제 슬슬 복리 20% 전략 정도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일주일 넘게 퀀트킹 백테스트 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백테스트 페인이 됐죠. 목적은 11월 4월 최고의 전략을 찾기 위해 지난번에는 한국에서 가장 수익이 높고 또는 낮은 산업들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가격 모멘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한 100번 정도 백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주로 이런 거죠. 1개월 등락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등락률, 이런 것들이 제 관심사입니다. 자, 일단 최근 한 달 수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를 하고 중간에 리밸런싱을 안 할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전달 10월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 이런 거를 샀으면 어떤 수익이 있었을까, 그런 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 14년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49개 종목을 산 걸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매도 수수료, 그러니까 4월 말에 우리가 주식을 팔 때 슬리피지랑 거래 비용 포함을 해가지고 한 1% 정도 손실이 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보면요, 일단 10월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 49개를 사고 그 전략을 14년 동안 무한 반복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0월 말에 사고 4월 말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무한 반복했으면은 총 수익이 356%, 복리 수익이 9.5% 정도 났습니다. MDD가 31.4%. 자,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간 주식은 저희가 별로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기업들은 조만간 상장 폐지 당할 가능성이 높죠. 한 달 만에 90%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 주식은 맛이 간 거죠. 그쵸? 그래서 필터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50%보다는 좀 덜 떨어진 그런 기업들을 샀다라고 가정하니까 총 수익이 424%, 복리 수익이 10.9%로 올랐습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해봤죠. 40%, 30%, 20%, 10%, 0%로 했고, 여기 최근 한 달 모멘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이상 그런 주식만 취급하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이거는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필터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저의 전략은 10월 말에 주식을 사고 4월 말에 파는데 어떤 주식이냐?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필터는 뭐냐 하면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50%보다는 덜 떨어진, 또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보다는 덜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좀 올라가더라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쪽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입니다. 근데 여기도 상식적으로 한 달 동안에 주식이 막 200%, 300% 올랐다 하면은 얘가 쫙 가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꾸꾸라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겠죠. 그래서 아무 필터가 없이 단순히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49개 주식을 사가지고 그거를 매년 무한반복하는 그 전략을 써보니까 복리 수익 5%. 그런데 필터를 그래도 대충 좀 넣으니까 복리 수익이 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석 달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최근 8월에서 10월까지 석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전략이죠. 10월 말에 사서 4월 말에 파는 전략을 14년 동안 되풀이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역시 여기도 필터를 넣는 게 좋았다라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여기 우월을 잘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최근 석 달 동안에 많이 떨어진 놈들도 그 후 6개월 동안에 수익이 나쁘지 않았으며, 최근 석 달 동안에 많이 오른 놈들도 보면은 10월부터 4월까지 수익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이로우를 보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분이 세븐 오디 하이로우 세계 챔피언, 라스베가스에서 The World Series of Poker 세븐 오디 하이로우 챔피언십을 이기신 분입니다. 40만 불 정도 받았다고 하네요. 호주 분입니다. 심지어 나이가 굉장히 늙어 보이시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어쨌든 그렇고, 네, 보면은 필터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에 순수익이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을 샀다 하면은 수익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데 그래도 30%보다는 덜 떨어진 주식 이렇게 사면은 수익이 꽤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최근 석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뭐 100% 75%보다는 좀 덜 올라간, 그러니까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래도 완전히 200, 300% 미친 듯이 오르지 않은 그런 주식들을 사니까 그 복리 수익이 상당히 개선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6개월로 한번 반복을 해봤죠. 여기서도 아무 필터가 없이 최근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을 샀으니까 복리 12%를 벌었는데 뭐 필터를 좀 넣으니까 수익이 좀 더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반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무조건 샀으면은 복리 7%였는데 필터를 좀 넣었습니다. 뭐 100%, 75%이 정도 넣으면은 복리 수익이 10% 이상으로 개선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그러니까 10월 말 전에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 이런 것들만 샀으면은 복리 11.6%. 그런데 그래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그 내외로 떨어진 그런 주식들을 하니까 복리 수익이 조금 더 올랐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놀라운 거는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샀다라고 하면은 처참합니다. 복리 수익이 4.6%밖에 안 나오는데요. 필터를 적정히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75% 이하로 오른 그런 주식들만 샀다라고 하면 복리 13%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좀 하이로우죠.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떨어진 놈들도 필터만 조금 적용하면은 그 6개월 동안에 꽤 많은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 최근 그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놈들도 어느 정도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꽤 좋은 수익을 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두두둥 이 모든 거를 합치면은 자 11월 4월 루저 전략을 만들겠습니다. 이 루저 전략이라는 거 뭐냐면은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의 수익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순위마다 각 모멘텀마다 순위를 매긴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주식이 뭐 2,000개의 기업 중에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은 뭐 1,400위, 뭐 그리고 최근 석 달 동안의 순위는 뭐 1,100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터 없이, 그리고 또 필터 50%, 30% 내봤습니다. 자, 필터가 없다는 거는 자, 요 평균 순위가 이제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순위를 매겨가지고 평균 순위가 가장 낮은 이제 그런 주식들이겠죠. 얘네들만 구주구장창 14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은 10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그러면은 매년 한 14.3%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월에서 4월까지 이 루저들한테 투자를 하고 5월에서 10월까지 투자를 안 하고 채권을 이제 보유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복리 수익이 한 18%, 19%이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필터를 넣으면은 그 전략의 수익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최근 석 달,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동안에 단 한 번도 마이너스 50% 이상 떨어지지 않은 이제 그런 주식들만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놈들한테 투자를 했으면은 네, 복리 수익이 16%꽤 잘 나옵니다. 그리고 MDD가 훅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거를 마이너스 30%로 해봤는데 여기는 수익이 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50% 이게 매직 넘버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가장 많이 떨어진 루저들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커트, 필터를 둬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꽤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노란 선, 요게 코스닥이고 이 파란 선이 코스피인데 우리의 10월, 4월 루저 전략, 이거를 보니까 그래도 꽤 고르게 우승향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코로나 때 좀 깨졌습니다. 그거는 볼 수가 있고, MDD 23%, 복리수익 16%, 총수익 80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림으로 감상을 했고요. 두두두둥. 그럼 이제 11월, 4월 윈너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윈너라고 구글에 찾아보니까 이 통그릴 윈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맛있겠다, 야. 자, 어쨌든, 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제 수익률에 이제 순위를 또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순위가 이제 가장 우수한 그런 주식들을 사는 그런 전략들이죠. 여기서 꼭 이제 3개월 수익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되게 단순합니다. 오늘과 3개월 전 주가를 비교해가지고 몇 퍼센트 올랐나 그것만 그냥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필터 없이 또 필터 75%, 100% 이렇게 넣어봤으니까 그러니까 필터 없이 그러니까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은 무조건 많이 오른 주식을 샀으면은 복리 수익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8% 정도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필터를 제가 75%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르되 각각 한 번이라도 75% 이상의 수익을 내지 않았던 그런 주식만 샀더니만 총 수익이 2배로 올라가고 복리 수익도 14.5%로 꽤 뛴 거를 볼 수 있고 MDD도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그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건 좋은데 적정한 필터를 좀 넣어라. 75%가 옵티멀인가? 그렇게 뭐 볼 수는 없고요. 75% 아니라 100%로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거지로 또 복리 20%를 만들기 위해서 좀 때를 좀 써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과최적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해봤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요 수치 664%에는 여기서는 한국의 모든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중국 주식과 스펙만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중국 주식과 스펙 빼고 이제 지주와 금융 주식도 한번 빼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제가 왜 지난 시간에 한국에서 가장 수익이 높았던 산업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가정용품, IT 장비, 소재, 제약, 바이오라고 했는데 요 6개 산업에서만 한번 이 전략을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서 4월까지 요런 산업에서도 좀 이제 잘 나간 그런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복리 16.8%를 벌고, 채권을 나머지 6개월 동안 투자를 했으면 복리 20%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바로 좀 과시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숫자를 잘 맞추기 위해서 요런저런 필터를 넣어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 네, 이거는 그다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조금 전에 과추적된 전략입니다. 이것도 고르게 우상향으로 쫙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MDD가 20% 정도 나왔는데 금융위기 한 이 정도 빠졌고 코로나에도 한 이 정도 빠졌습니다. 그거 말고는 굉장히 양호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요번 저도 백테스트랑 100번을 하면서 많은 거를 배웠는데요. 자, 전반적으로는 11월 4월에 그 전에 많이 추락한 그 루저들이 컴백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저를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마이너스 50% 이상 그런 과격하게 떨어진 루저들을 사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 얘네들은 필터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그런 주식들도 11월, 4월에 계속 오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과격하게 많이 오른 애들은 좀 빼고 좀 적절히 오른 애들만 이제 계속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격히 많이 오른 애들은 필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과격하면 인생의 정도가 아닙니다. 과격자배단, 아예 무서워. 네, 산업 필터,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스펙 주식 빼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지주사도 제가 보기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금융주도 같이 뺄 것인가, 또는 이제 좀 최근 14년 동안에 수익이 별로 안 좋았던,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그 산업들도 빼고 운영을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가장 한국에서 잘 나갔던 산업에만 집중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최근 14년은 잘 나갔는데 미래에도 잘 나갈까,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스펙 이런 놈들은 안 되는 거죠. 자, 이 영상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유익했는데 어떡하지? 다음 영상이 더 유익합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이 영상도 유독 좋은 영상이니까, 네, 여러분 뭐 지인, 부모, 가족, 그리고 뭐 자녀 이런 분들에게 구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밌었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